제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올해 65이에요. 30년 동안 치킨집을 해왔죠. 남편하고 둘이서 말이에요.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였는데 손맛 하나로 손님들을 끌어모았어요. 아들 정우까지 대학 보냈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닭을 고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죠. 싱싱한 닭을 골라내는 눈은 30년 경험이 만든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닭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닭을 손질하고 정숙은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죠.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남편은 항상 정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손맛이야, 라고요. 정숙은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혼자 가게를 꾸려가야 했어요. 닭 손질부터 양념 만들기, 튀기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면 정숙은 땀범벅이 됐어요. 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손자도 하나 있었죠.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바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단골 손님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세요? 몸 챙기셔야죠. 정숙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그만두면 치킨 누가 튀겨주나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매출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동네 곳곳에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주문하는 배달 치킨을 선호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적금을 깨서 월세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죠. 여보, 내가 좀 더 힘내볼게요. 우리가 함께 일군 가게잖아요.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개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이제 멈춰서 돌지 않았지만 정숙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손님도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30년 인생이 녹아든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숙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아침 일찍 납품업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숙은 인사를 건네며 물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납품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모, 요즘 닭값 오른 거 아세요? 정숙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벌써 몇 달째 물가 얘기만 나오면 속이 쓰렸거든요. 납품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마진이 없어요. 이래선 못 버텨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닭 한 마리 값이 1,000원씩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1,000원을 더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손님들은 이미 비싸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멈춘 시계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전기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에어컨을 거의 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세, 전기료, 가스료,
재료비까지 계산하니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정숙은 괜찮다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 못 내려가요. 애가 학원이 많아서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바쁜 건 알지. 괜찮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말없이 닭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아들과 며느리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때 문득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남편이 선물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죠. 정숙은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었는데 말이죠. 정숙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힘들어요. 닭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아이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고 계산을 해봤죠. 월세를 줄일 방법도 없고 재료비를 아낄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갔을 때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닭을 고르면서도 자꾸 망설여졌어요. 이 닭들을 사서 과연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서 닭을 손질하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남편과 함께 일군 이 가게를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숙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 후 오후, 정숙이 주방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인가 싶어서 앞치마를 닦으며 나갔는데 건물주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딱딱한 표정이었죠.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건물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계약합시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주는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고 말했죠. 딴 데서 월세 더 주겠다는 데가 있어서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가게를 해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건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편의점 체인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네요. 월세를 2배로 주겠다고 해요. 정숙은 간신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요. 건물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업이니까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나간 후 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3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영수증들,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텅 빈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기름때가 낀 후드, 30년 동안 수없이 치킨을 튀겨낸 튀김기, 양념을 만들던 스테인리스 볼들. 모든 게 정숙의 인생이었어요. 정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다음 날 정숙은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있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잠깐 기다리라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우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하다고 했는데도 바로 바꿔주지 않는 며느리가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우도 직장에서 바쁠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요. 정우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은 좁아서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숙의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모시기 어렵다니요.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65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정숙이. 길은 있을 거야. 정숙은 꿈에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네 집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전화로는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킨집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어떤 표정으로 맞아줄까요? 며느리는 괜찮을까요? 손자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정오가 넘어서 정훈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에 들어가니 손자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반갑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왔다. 하지만 손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게임에만 집중했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요.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며칠만 지내면 안 되겠니? 정우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숙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요, 어머니. 집이 좁아서요. 아이도 있고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거부감이 더 컸어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나도 갑자기 와서 미안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엄마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말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괜히 와서 불편하게 했네. 정우가 뒤늦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때 고시원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죠. 하지만 지금 정숙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최소한 잠잘 곳은 있으니까요. 정숙은 작은 벽에 남편 사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정우가 좀 힘든가 봐요. 나중에는 연락 오겠죠? 정숙은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튿날 고리대금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 운영할 때 급하게 빌린 돈이 있었거든요. 이자 기한 어기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정숙은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직접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정숙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돈이 좀 급해. 빌려줄 수 있니? 정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요즘 애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고시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거든요. 65의 나이에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남편 사진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65살을 뽑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나이 제한에 걸려서 면접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매일 고시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였죠.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한 청년이 정숙 옆으로 다가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사장님 맞으시죠? 정숙은 고개를 돌려 청년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치킨집 단골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정숙은 멍하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봤는데 한 번에 기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청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매운 양념 2마리 포장하던 강민수요. 저 지금 카페 하고 있어요. 정숙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대학생 때부터 자주 왔던 그 아이였어요. 항상 매운 양념 치킨을 주문했던 청년 말이죠. 민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서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정숙은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따뜻한 커피가 차가운 손을 데워주니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정숙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정숙은 민망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요.
사실 고시원에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3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했던 사장이 이제 와서 고시원에 산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민수는 정숙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지금 일자리 구하고 계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일해야죠. 이 나이에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카페에 일손 필요한데 혹시 주방 보조로 오실래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들었어요. 나 같은 할머니가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하루 5시간 정도 일하시면 돼요. 설거지랑 간단한 음식 준비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숙의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30년 동안 주방 일을 해왔으니까 설거지나 음식 준비는 자신 있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민수는 내일부터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일할 곳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예전 단골 손님인데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네요.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러 나가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민수의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카페였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정숙을 맞아주었어요. 카페 이름은 드림 카페였습니다. 민수가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정숙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첫날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간단한 샌드위치 재료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치킨집에서 일했던 정숙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민수도 정숙이 일을 잘한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손님들도 정숙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정숙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던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정숙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예전에 치킨집에서 드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끓여주신 라면은 정말 별미였죠.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뭐리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기분 좋게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며 일한 하루였어요. 비록 치킨집만큼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설거지와 커피잔 정리만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토스트나 샌드위치까지 맡게 됐습니다. 손님들도 정숙이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해메그 토스트는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바쁘게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배가 고프다며 뭔가 든든한 걸 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사장님, 라면도 끓이실 줄 아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치킨집 했는데 라면 정도야 눈 감고도 끓이죠.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계란도 풀어 넣고 마지막에는 김치까지 넣었어요. 라면 냄새가 카페 안에 퍼지자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정숙은 라면을 예쁘게 그릇에 담아서 학생에게 가져다 줬어요. 학생이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수도 호기심이 생겨서 한 젓가락 맛봤어요.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냥 라면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 정숙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거죠. 그날 이후로 정숙의 라면은 카페의 숨은 메뉴가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라면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민수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음식도 만들어 보시지 않을래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카페에서 무슨 다른 음식을요? 하지만 어느 날 민수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돼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민수가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정숙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이상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에요.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치킨만 튀겨서 다른 요리는 자신이 없었는데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니 기뻤어요. 민수는 미역국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미역국을 메뉴로 넣고 싶어요. 카페 대표 메뉴로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카페에서 미역국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집밥 같은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카페에서 미역국을 팔아도 될까요? 하지만 민수의 열정을 보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손님들이 싫어하면 바로 그만둘게요. 다음 주부터 정숙의 미역국이 메뉴판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이었는데 한번 맛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카페에서 이런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니요. 입소문이 나면서 미역국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30년 동안 치킨만 튀겨서 다른 건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기뻤거든요. 민수도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요리에 천재성이 있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메뉴를 개발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날 밤 정숙은 고시원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다시 요리 시작해 보려 해요. 치킨만 튀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배운 요리 실력을 이제야 제대로 써보는 것 같아요.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봤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자신만의 식당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치킨집이 아닌 집밥을 파는 따뜻한 식당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수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리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단순히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정숙이 카페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숙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정숙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희는 MB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작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30년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제 사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정숙의 이야기를 들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거였어요. 정숙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숙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같은 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며칠 고민하다가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은 카페와 고시원, 그리고 예전 치킨집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군 치킨집,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외로움, 그리고 가게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절망감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던 일도 얘기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드니까요.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후에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65세,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어요. 정숙은 방송 당일 카페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어요. 30분짜리 다큐였지만 정숙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봤구나. 정우는 한참 말을 못하더니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바빴잖니. 날 볼 시간도 없던 아들이 이제 와서 뭘 미안해해. 정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거든. 그 후로 정우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카페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는 아들이 서운했거든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를 냉대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살기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좀 섭섭했다. 가족이잖니. 방송 후 카페에는 정숙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와서 정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정숙의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도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고시원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다시 연락하네요. 방송 보고 나서야 정신 차렸나 봐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정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카페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정숙의 미역국과 라면은 이제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민수는 정숙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식당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식당을요? 하지만 민수의 열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카페보다는 제대로 된 식당에서 말이에요. 정숙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작은 식당 자리를 알아봤어요. 카페 근처에 있는 조그만 상가였습니다. 임대료는 예전 치킨집보다 저렴했어요. 정숙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정숙식당 어떠세요? 정숙식당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사업 쪽을 맡고 정숙이 요리를 담당하는 거였죠. 식당 준비를 하면서 정우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너는 바쁘잖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식당 인테리어를 도왔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나르고 진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손자를 데리고 와서 정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모른 채 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과거 일은 잊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정숙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미역국, 닭볶음탕,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숙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손맛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죠.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정숙의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진한 된장 맛에 각종 야채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어요. 미역국은 말할 것도 없었고 닭볶음탕은 치킨집에서 30년 동안 닭을 다뤄온 정숙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메뉴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정숙의 음식을 먹으며 엄마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숙은 그런 손님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정우는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진짜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정숙의 요리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이 뭐예요? 정숙은 웃으며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식당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 치킨만 튀겼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게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이죠.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숙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했을 뿐이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식당 문을 닫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졌네요. 아들도 다시 돌아왔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고.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